그러면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는 또 어떤지 몇 달 상관해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달서구 월성동 월성자이 아파트입니다. 7층이고요. 평수는 지금 84제곱미터니까 이거는 33평이나 34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지금 3억 5,700인데 신건에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도 규제 지역이 아니고 이때도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출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그 캡이 시세가 3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차익을 받는 게 2,200 정도는 차익을 받는 거예요. 되게 잘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게 받았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2,200 정도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3억 8천이 캡이 시세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70% 정도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2억 6,600 정도가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실제 들어가야 되는 돈은 한 1억 정도 묶이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1억이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부산이 불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이만큼 불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울산이나 대구 쪽으로 외부 수요가 눈을 돌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지금 부산에 비하면은 입지에 반해가지고 여기는 전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일반 매물보다는 그래도 2,200 정도는 저렴하게 샀는데 여기에 내가 1억 정도 묶여가지고 전세를 이렇게 엮는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전세가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전세 자체가 매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쪽에 매도를 하든지 집을 직접 구입을 하든지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은 주위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기가 괜찮고요. 한번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전세에 있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주택 3법까지 이렇게 통과해 버리니까 더 전세 매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1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도 이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주위에 이 33평에서 34평짜리의 전세 매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4억 5천 정도 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낙찰받았는 가격은 3억 6천인데 잠깐 대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3억 6천은 그냥 대출 안 내고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상환 수수료가 좀 들긴 하겠지만 대출금을 갚고 4억 5천을 놓는다고 하면은 실제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8천에서 9천 정도는 더 이렇게 전세를 놓으면 더 들어오는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대구뿐만 아닙니다. 창원도 그렇고 창원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번에 천안도 얘기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천안도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대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대구가 왜 불장인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대구에 불장을 만들어 줬는 거예요. 주택 3법이 있었고요. 부산에 지금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외부 수요가 지금 급매 물건들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대구 내에 비규제 지역에 있는 이쪽에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자들로 이렇게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집을 직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6개월 전 얘기도 아니고 1년 전 얘기도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받았는 물건처럼 그 물건도 지금 2달 상관해 가지고 1억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한 달 상관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지금 이 사람이 받았는 그 시점에서 벌써 1억 5천 정도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여기에 지금 4억 초반대에서 거래를 했던 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 가격대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내가 샀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지금 3억 9천에도 괜찮은 층수에 내가 살려고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었는데 1억을 더 올려버리네? 아, 나 진짜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걸 실거래가를 찍어버립니다. 근데 경매는요. 경매는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더 높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타이밍을 내가 조금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에서 그래도 4, 5천은 내가 차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역은 지금 불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유천동에 있는 월배 2차 아이파크입니다. 이 물건도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저층이에요. 213동 502호인데 이거는 지금 도로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지금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저층이라도 크게 이제 뷰가 막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 평수는 84제곱미터니까 이것도 33평이나 34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고 감정가가 5억 1,900입니다. 5억 1,900인데 한 번 유찰해가지고 3억 6,300인데 3억 6,300에서 20명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이제 나오는 물건입니다. 2등하고 100만 정도 차이가 났네요. 이 물건을 보시면은 여기도 전세는 4억 5천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것도 지금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5억에도 거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억 9,500도 있고 2억 6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신규로 전세를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주택 3법에서 이게 적용되는 바람에 그전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가 재연장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실거래에 그대로 찍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는 전세가 돌아가는 게 4억 5천대에서 지금 전세가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것도 전세를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낙찰 받았는 게 거진 4억 9천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대출을 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KB 시세가 5억 5천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11월 달쯤에 잔금 납부를 했는데 가격대도 보면은 잘 받았는 거예요. 한 6천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 거예요. 5억 5천 정도 KB 시세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3억 8천5백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옵니다. 1억 정도는 내가 잠깐 돈이 묶이는데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내 돈이 묶이는 게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500에서 5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을 4,500에서 5천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6천 정도는 벌써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33평짜리가 얼마 정도의 지금 매물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저층으로 해가지고 6억 2천에 받으려고 해요. 실제 11월 달에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5억 중반대, 5억 중반 이상 되는 그런 매물들은 다 거래가 됐고요. 14일에 한번 6억대가 이제 넘어갑니다. 6억 1,200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6억 2천에 내가지고 한 800만 정도 이렇게 깎아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6억 1,200에 한번 거래를 찍었어요. 벌써 이제 사람들은 이번 달 중순쯤에 6억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매수자의 심리도 6억 2천이 최저가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상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경매로 해가지고 받았는 거는 본인이 5천만 원 정도 돈 안 들이고 내 돈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가 받았는 거는 4억 9천 정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가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매매 가격이 몇 천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본인이 운이 되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는 게 한 5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잔금 납부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벌써 1억 2천, 3천 이렇게 지금 차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집을 안 구입하면 안 돼요. 여유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환경을 만들더라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매물로 사지 마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매물도 급매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내년에도 이 상태에서 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인 2편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인역에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세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상인역 주위에 학군이 다 접혀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학원 상권이나 병원 상권이 이쪽으로 더 크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인데요. 48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일 건데 감정가가 지금 6억 5,300인데요. 신건에서 1,400 정도 더 적어가지고 한 명이 단독으로 낙찰 받아가는 거죠. 현재 이게 전세가 6억 5천 정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받아가는 게 6억 6,700이잖아요. 전세를 빼버린다고 하면은 내 돈이 묶이는 게 3천이 안 묶여요. 아까 우리 물건이 지금 134제곱미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134제곱미터가 매물이 없어요. 입지 자체가 이 동네에서 또 받쳐주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가격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던 매물도 계좌가 나오지를 않아요.
134제곱미터보다 조금 작은 120제곱미터 이게 지금 9억에 받으려고 해요. 실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도 매물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은 이 심리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평수가 그래도 작은 이 매물도 지금 9억 정도 받으려고 하니 13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도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10억 정도도 받으려고 하는 심리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낙찰받았는 금액이 6억 1,700인데 받고 나서 바로 본인이 차익을 실현하는 게 3억에서 3억 5천 정도는 본인이 차익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를 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돈이 묶이는 거는 2, 3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돈 2, 3천 들어가가지고 로또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3억 이상을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경매에서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경매를 계속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매 가격에서도 지금 나오면은 살려고 지금 계좌 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은 불장이래 가지고 매도자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살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경매는 내가 지금 입찰가만 잘 선정하면은 운만 따라준다 그러면은 내가 금매 가격보다도 더 금매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을 사면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몇 달 지나가지고 1년도 아니고 사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비싸게 내가 무리해가지고 너무 이게 가랑이 찔릴 듯이 해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근데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잠깐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를, 이런 기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은 잠깐 빌리고 전세 껴가지고 대출을 상환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자도 발생 안 하고 내가 지금 차익을 실현하면서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보다 더 차익을 벌려가지고 내 종잣돈에 내 지금 통장에 돈을 더 크게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3천, 4, 5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적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내 통장에 3, 4년 뒤에 몇 배로, 4배, 5배로 이렇게 통장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제가 금방 말했던 데는 불장입니다. 불장.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더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산에 지금 좋은 입지들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연제구나 남구같이 이쪽에 너무 가격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부산 안에서도 그러니까 입지가 꽤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입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수성구가 그나마 애들 학군이 받쳐주고 인프라가 이 학원들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 수성구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지만 여기는 지금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학군이나 인프라나 교통이 괜찮은 그런 지역 쪽으로 대구에 또 수요자들이 외부 수요자나 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에서 한 2억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괜찮은데 비규제 지역 쪽인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안에서.